6번. 갑은 그의 X가옥을 을에게 1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 체결일에 계약금 1,000만 원을 받았고 계약금 계약을 했죠. 잔금 9천만 원이라고 돼 있으니까 잔금 9천만 원이라고 한 것은 계약금 1,000만 원을 대금 1,000만 원에 충당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잔금 9천만 원. 잔금을 1억 이렇게 했다면 계약금은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근데 잔금 9천만 원이라고 했다는 건 계약금 1,000만 원을 대금에 충당하기로 약속을 한 거야. 어쨌든 잔금 9천만 원은 한 달 뒤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갑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가 되면 갑은 을에게 1,000만 원의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약정도 했다. 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을 한 거죠. 그런데 을이 귀책 사유가 아니라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해제가 되면 매도인은 계약금은 돌려주는 거고 1,000만 원의 손해를 따로 배상하기로 하는 위약금 특약을 한 겁니다. 자, 여기서 1번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 사이 약정은 지급하기로 하는 갑과 을의 약정이라고 해서 출제 자체가 약간 됐어요. 지급하는 것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은 이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원래는 갑을 사이에 그 계약금 계약은 종된 요물계약이다. 이렇게 요물계약. 이번 갑과 을이 이행행위에 착수하기 전에 자, 이행 착수 전에 을은 포기하고 해제할 수 있죠. 3번 을이 잔금을 준비해가지고 이행 준비죠. 등기 절차를 받기 위해 갑에서 등기소 동행을 촉구라고 돼 있죠. 그럼 이행 착수로 볼 수 있다죠. 있다. 중도금 지급하고 등기소 동행 촉구 이게 이행 착수죠. 4번 이행 착수 전에 을이 계약금 해제를 했다. 무슨 뜻이죠?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하지 못한다죠. 그죠? 계약금 해제의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반면에 5번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됐어요. 을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제된 경우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가 생기느냐? 안 생기죠. 왜? 갑의 귀책 사유로 해제됐을 때만 갑은 위약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고 을의 귀책 사유로 해제되었을 때 위약금 지급 약정은 없죠. 특약이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고 계약금은 돌려받는 거고 갑은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을이 지급한 계약금이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을 때 위약금이 되려면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위약금 특약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에서는 갑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위약금 약정만 있지 을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위약금 약정은 없으니까 을의 귀책 사유로 해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을의 위약금 지급 의무는 없게 됩니다.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의무는 있지만 위약금 의무는 없다. 이렇게 되겠죠. 특약이 없으니까. 문제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6번은. 틀린 거 3번. 등기소 동행 촉구는 이행 착수다. 7번 갑은 자신의 땅을 을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한 후 중도금과 잔금은 1개월 후에 지급받기로 했다. 계약금을 수령했으니까 계약금 계약을 했지요. 자, 1번 갑을 사이에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하는 특약할 수 있지요. 2번 계약금 계약은 매매계약의 종된 계약이지요. 3번 중도금을 지급했지요. 이행 착수죠. 따라서 계약금 포기하고 해제할 수가 없지요. 자, 4번 을의 해약금에 기초한 해제권, 즉 을이 계약금을 포기했어요. 이때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지요. 계약금 해제권은 계약금 해제 효과는 원상회복 의무 없고 손해배상 청구를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5번 565조 계약금 해제 규정은 임의규정이라 그랬으니까 그 계약금에 의한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배제하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하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 해제권, 계약금 해제권 행사할 수는 없죠. 물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채무불이행을 위한 해제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해약금 해제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틀린 거 4번.